산림이 아무래도 우창하고 네. 산이 우리 쪽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산이 험해서 네. 그 사람들이 잘 드나지도 못하고 교통수단이 좋지 않으니까 네. 깊은 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송이를 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송이버섯이 많고 또 군사 제한 구역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송이버섯이 좋고 질도 좋고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영상으로는 휘황찬란할 것 같습니다. 1178마리. 그러니까 한반도를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으면 1178km인데 그 1178의 나비가 방생이 되고요. 술까지도요, 평안도 문배주까지 통일주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 것 같습니다. 이 남북 명소요, 특히 북한산, 그리고 금강산, 그리고 장산고까지요. 이 그림 아래에서 저희가 함께 화합의 사진도 찍게 될 것 같더라고요. 두 정상이 말이죠. 네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상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그 서로 논의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네. 대외적으로 보내는 그런 메시지 또 상징적 효과도 중요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어떻게 말하면 이제 북한산 자체가 북한이라는 명칭도 같지만 이게 이제 저희 청와대 그리고 또 서울을 상징하게 되는 거고. 네.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금강산 하면 이제 아무래도 서로 이제 남북이 우리 과거의 선조들 보면 가장 가고자 하는 장소가 금강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남북이 서로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평화, 이제 서해의 경우에는 네. 이거 자체를 우리가 좀 평화의 지대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갈등의 지역이니까 이런 미래 네. 지향적인 측면도 이제 잘 선정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이 바로 내일 두 정상이 만나게 될 회담장입니다. 아무래도 사각의 테이블을요, 원형으로 해놓고 2m 간격으로 두 정상이 마주하게 될 텐데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목소리를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도요, 김정은 위원장 육성을 듣는 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는요, 처음일 것 같은데,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는요,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만났을 때도 의회 파격의 자신의 입장, 그리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007년으로 모십니다. 대통령께서 그걸 되지 못하시면 대통령께서 결심하면 돼요. 하룻밤 더 묵고 가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예상하지 못했던 제안 때문에요. 우리 측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당히 수기에 들어갔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처럼 아들도 파격적인 제안을 할까요? 또 일상 대화로 처음 듣는 육성이 어떨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이제 처음에 이제 휴전선 넘어올 때, 그 네. DMZ도 넘어올 때 이제 뭐 할 말, 첫 마디 말, 뭐 반갑습니다라든가 오고 싶었습니다, 뭐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오고 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파격적인 제안 같은 거는 뭐 미국 정상회담 후에 그 다음 주에 아야 날짜를 잡아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제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DMZ라는 게 비무장지대라는 소리인데 비무장지대에 지금 어떤 데 가까우게는 한 300m까지 남북군이 서로 접근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중화기를 가지고 있고 이것들 한번 빼봅시다 우리. 뭐 이런 제안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어쨌든 미국 정상회담이 잘 되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을 하고 네. 미국 정상회담이 매끄럽게 잘 진행되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을 제안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쯤이면 밑에 수행하시는 분들이 계속 안을 올리나요? 뭐 그렇죠. 이런 얘기해 보시죠. 저런 인사해 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통전부, 뭐 외무성, 뭐 여러 부서에서 참고하실 자료들 만들 때 네. 이건 마음에 드니까 이건 하고 이거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버리고 뭐 그런 것들은 이미 수차례 진행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대 아버지는 은둔해서 나는
해방된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가 환자도 아닌데 이렇게 마중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일격을 날리는 첫 멘트가 있었거든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걸 준비하고 있을지 되게 궁금합니다. 보니까 이제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제 네. 기본적인 성격이 좀 약간 좀 그 목표 지향적으로 해서 이제 네. 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승부욕이 이제 강하죠. 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처럼 무슨 뭐 일정 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조금 전에 고영한 본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뭔가 이제 그 미북 회담을 포함해서 이제 남북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제 중요한 그러한 사안을 네. 가지고 먼저 선제적 제안을 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북한도 보면 우리 언론을 포함해서 우리 네. 대한민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저희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제 바라는 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을 거고 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보다 더 이제 적극적으로 남북 관계에 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하는데도 이제 우리 쪽에서 좀 더 많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야기할 네. 수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을 이제 북한이 걸어놨습니다. 뭐 북한 식당 그 여종업원 송환 문제라든지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이제 북한의 최고 지도자만이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네. 이런 부분을 이제 풀어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일종의 좀 인도적 차원에서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우도 인도적 차원에서 이런 이제 큰 이제 결단을 했다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네. 그런 쪽 할 가능성이 있고 뭐 없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 바람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러시군요.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연 오늘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지 보니까요. 북한 매체가 속속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부상자들 있죠. 교통사고 당한 분들 열차에서 실어보내면서 애써 배웅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아무래도 하루 전날이기 때문에 북한 측도 긴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뭘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하는 것도 이렇게 지금 긴장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김정은으로서는 어쨌든 적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직 지역이라는 건. 그 지역에 넘어와서 뭘 얻어갈 수 있을까? 내가 네. 어떤 실리를 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을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또 중국 부상자들 가서 시신들 또 부상자들 가는 것도 위로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네. 특징적인 것은 북한이 아직도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 시간 같은 것은 일체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북한은 시차를 두고 녹화 방송을 하든지 아니면 다 네. 끝난 다음에 보도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높고 왜냐하면 지도자의 신변 안전이 가장 최우선 가치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유해를 가할 것들은 미리 다 제거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진 하나 보니까 좀 이채롭게 보이는 게 있던데요. 바로 저 장면입니다만 가운데 받아 적는 분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무조건 적는 밑에 부하 참모인 줄 알았더니 여기자처럼 보이는 건 아니겠죠. 설마 저렇게 여기자의 모습처럼 연출을 하는 건 아니겠죠. 저거는 아마 통역관일 가능성이 충분히 통역관이요. 높다. 그러니까 네. 주중대사고 뭐 전번에 중국 갔을 때도 이제 여자 통역관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던데 아마 그전에는 남자들이 통역관을 했는데 이제는 네. 여자들이 아마 북한에서도 여풍이 좀 세서 통역관하는 것 같고 말하는 것을 네. 전달하는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수첩에다 적어놓는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또 수행원 명단이 속속 확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는 김여정 여동생이 바로 우리의 회담의 문을 열어줬던 그 여동생이 오게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분도 있던데요. 그렇게 김정은 앞에서 대담하게 졸고 있던 리명수 총참모장 같은 경우에도 오더라고요. 이게 뭐죠? 예전 같으면은 존다고 혹은 박수를 건성건성 친다고 처형을 했다고 하는 그 북한. 이제는 건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가요? 뭐 제가 보건대는 네. 그것 때문에 하도 그 세계 여론이 나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인권에 그러니까 대해서 문제 뭐 삼았죠. 이제는 나는 정상국가다. 나는 이제 네. 그런 거 저는 거 가지고 문제를 안 삼는다 해가지고 오겠지만 근데 북한 체제 특성상 네. 저런 거는 언제든지 문제가 항상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도 조직 지도부라고 하는 데서 항상 문제를 쥐고 있다가 뭐 다른 문제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이제 뭐 처벌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가자.
뭐 괜찮다 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지금은 괜찮겠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건재해서 내일 보란 듯이 나오게 되면, 아, 그렇게 네네. 조르셨는데도 살아남았네요. 라고 말이죠. 뭐 방금 조금 전에 이제 고 부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게 기본적인 이제 하나 이제 속성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통 큰 인권주의자요. 예, 그런데 이제 과거에 소위 그저 꾸벅꾸벅 졸거나 박수를 네. 건성건성 쳐서 했다라는 것은 그건 하나의 이제 빌미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권력 김정은 투쟁인가요?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총참모장이 이제 어떻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충성도를 보였냐 네. 이제 그게 달려 있는 거지 그 단순하게 졸았다고 해서 뭐 그게 어려울 것이다라고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부드럽고 신중한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 김정은 위원장의 힘과 활달함을 보여주는 목소리까지요. 이 양 정상들의 목소리가 분석이 되는 결과까지 속속 발표가 되면서요. 내일 무대에서의 저희의 관심을 더욱더 높이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장소만 보다도 판문점 말이죠. 이 마주 앉는 판문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이름 없는 주막이라는 넓은 리에서 시작이 됐다고요? 네, 예. 그래서 군사 이제 6.25 전쟁 때 이제 그 휴전 문제를 네. 이제 다루는 데 있어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하나 이제 작은 주막이 있었는데 네. 그걸 이제 중국식 표현으로 하다 보니까 판문점이 됐다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입니다. 네. 중국 그때 주로 대표가 중공군이 힘이 네, 셌으니까 북한군보다는 네. 그러니까 아마 중국 사람들이 여기 주막이 있었으니까 아, 중국식으로 바로 저긴가요? 네. 저거에서 네. 텐트를 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주막집이 있었으니까 이게 뜻이 뭐냐 하니까 이제 중국식으로 이제 판문점이라고 찍은 게 지금의 판문점으로 남아 있는 그런 거 보입니다. 네. 자유의 집이 이제 남북 한 라인이 연결이 되고요. 평화의 집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열리고 도끼 만행 사건까지 저희가 잊을 수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지미 카터도 그리고 임수경도 건너간 그 판문점 말이죠. 네, 예. 판문점이 어떻게 보면 아주 상징적인 이제 장소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그 국제사회나 이제 봤을 때 네. 이제 남과 북은 이제 그 기술적으로 전쟁 중인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그쵸. 바로 눈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판문점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전쟁의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한 이제 이런 역사적인 그런 만남을 한다는 데 있어서 네. 큰 의미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내일 있을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지금까지의 이런 그 전쟁이라는 그런 상황 자체를 변화할 수 있는 큰 변곡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제 생각입니다. 판문점에 일제히 미국과 중국, 일본의 정상도 시선을 모으지 않겠습니까? 근데 같은 곳이지만 계산은 제각각이어서요. 트럼프 대통령은 좀 들떠 보인다는 평이 있고요. 네. 중국은 아니 왜 북한이 예전 같지 않지?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저렇게 부드럽고 일본은 왜 나만 빼라고 하는데 어느 나라 정상이 가장 좀 초조해하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뭐 일본 정상이 가장 지금 좀 비껴져 있으니까 그래요?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만나는 거고 그러니까 아마 일본 정상이 제일 그럴 것 같고 독도 새긴 디저트도 마음에 안 뭐 들고요. 독게 뭐 음식 깃발도 마음에 안 들 거고 어쨌든 네. 뭐 일본으로서는 가장 섭섭한 측면이 많을 것 같은데 뭐 역시 가장 관심을 가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저기서 네.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로 북한 비핵화라는 단어를 한 건지 그걸 카메라에 대고 이야기를 정말 하는 건지 이거에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겠나. 네. 근데 저렇게 무스 하나 독도 그렸다고 그렇게 펄펄 뛰나요? 일본이? 내정 간섭 아니냐는 얘기도 하던데. 과거에 그 보여준 그 일본 이제 그런 저 입장이라고 그럴까요? 그거 보면 네. 이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저희가 이제 어느 하나 사안 가지고 너무 이렇게 저희가 거기에 그 좌우될 필요는 없고요. 우리의 입장을 이제 일관되게 이제 유지하면서 계속 설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막이 올라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요. 내로라 하는 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네,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